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간 증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주차가 이제 접어들 건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찐를 효과입니다. 증시험은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동향, 고용은 잘 나왔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다우가 이렇게 올랐는데 한 2주 동안에는 조금 힘이 있었어요. 그죠? 장이 열리고 이제 한 2주 정도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은 1월에 마지막 거래일을 옮겨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도 4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는데 조금 의미 있는 움직임 어떻게 보게 되면 23년도 증시가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겠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아직 약간은 애매한 흐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1700선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다우와 못지않게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이런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영향이 조금 높은 반도체 지수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어떻게 보게 되면 다음 주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어갈 수 있게 약간 한 그림적으로 놓고 보면 한 5일 정도 내렸다가 5월 정도 바닥을 다지다가 확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평선도 좀 몰려 있죠. 몰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기업, 하나의 기업, 애플이라는 기업은 아직까지 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친구 주가도 한 135달러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한 달 반 정도의 부침은 나오니까 이번 주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부터 좀 일일 효과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장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다시 여기 보게 되면 지난 이제 연말 배당락이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회복을 했고 또 조그만하게 점선이 하나 보일 텐데 이게 21년도 6월 이후 하락 추세선의 중간 라인인데 다시 중간 라인으로 돌려놨어요. 마치 모을선도 돌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심이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중간 라인 확대해 보면 제가 한 1년 전에 2년 반 전에 이렇게 2023 1년 6월 달에 3,300포인트부터 하락 추세선이 거쳐왔는데 가운데 있는 선입니다. 가운데 있는 선인데 놓고 보면 이 자리가 이제 회복을 한 거죠. 이런 그림이고 코스닥도 지난주 흐름을 놓고 보면 나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지난 배당락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던 게 690 라인인데 690까지 왔고 자 그런 흐름에서 최근에 조금 주목됐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단에서 새해 접어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지난 수목금 동안 지수도 대략 한 얼추 40한 7, 8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 쪽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동기간에 산 종목을 놓고 보면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4일부터 수목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코리아 주식을 산 거죠. 그리고 금융회사들 KB 하나신한 전부 다 KB까지 카카오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물론 이제 개별 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지분이 가장 많은 전기전자 업종의 투탁과 금융주를 샀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바이 코리아에 대한 그림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관점에서 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원하는 개진이 강세인데 주간 정신이만큼 주간 일정을 보도록 하면 1월 8일부터 바뀌는 게 뭐냐면 차이나 오픈 보드 그러니까 중국이 국경을 개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코로나 제로에 대해서 코로나 제로를 어떻게 보게 되면 국경을 개방했다. 그렇죠. 그 내용이고 이제는 보면 스파크 홈카밍 러싱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1월 8일부터 중국은 이제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전면적으로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아웃바운드로 가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중국 사람들이 유럽에 가는 그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당연히 PCR 검사 이런 걸 강화하겠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중국 내로 들어오는 또 중국에서 중국으로 움직이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저도 사실 제로 코로나 이야기 들으면서 중국이 1월 22일이 춘제이기 때문에 2주 전 정확하게 2주 전이죠. 2주 전부터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물론 중국의 코로나가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만 놓고 보고 와 열광한 건 아닙니다만은 1차적으로 IT가 움직였다면 2차적으로는 아니죠. 1차적으로 중국 소비재가 움직였다면 주시장 관점에서 1차적으로 많이 움직인 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 화장품이라든지 LG산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지난 연말 대비해서 50% 이상 올랐다면 조심스럽게나마 이제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하이닉스입니다. 충분히
너무 무리한 분석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요 관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간 정시라서 이렇게 쭉 다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CES가 열리는데 삼성전자가 확실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올해 23년도에 제 1호 케어 로봇을 내놓겠다. 이게 이제 11시 기사인데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로봇이고 삼성전자 22년도 1월 달에 로봇 TF를 로봇 팀으로 격상했고 23년도 1월 달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실제로 580억 금액을 투자를 했고 이제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글로벌 산업 가전 1등 욕펀 여전하다. 그 말은 뭐냐면 삼성이 우리가 말하는 협동 로봇도 맞습니다만 서비스 로봇, 돌봄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년도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로봇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약간 슈팅이 좀 낮고요. 하지만 이 내용을 놓고 보면 레인보우는 조금 차익률은 나오겠지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노인을 돕는 로봇, 약간 헬스케어, 의료 보조 이런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안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사업 발전 위해서 M&A도 검토한다면 되게 공격적인 발언입니다. 삼성이 직접 그 기업을 지배하지는 않겠지만은 삼성 로봇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헬스케어 로봇 관련주들은 여전히 올해 한 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등락은 있겠지만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시황을 좀 놓고 보면 지금 가장 우리나라 주식에서 조금 안 가는 게 한때 지난해 하반기 많이 올라갔던 아마 태광 이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천연가스 가격인데 어쨌든 지금 천연가스나 이런 같은 경우는 약간은 우리가 LNG 가스 관련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이 연일 내립니다. 이렇게 지금 일주일 동안 이 미국인데요. 유가도 많이 6% 내렸습니다만은 천연가스 가격이 18% 내렸어요. 이런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입니다만 영국이나 TTF 에너지 가격이 내렸다는 건 한편으로는 가스관 관련이나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해 주가 차익 빌미를 가져올 것이고 그 이면에는 에너지 가격이 내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간 거고 밑에 쭉 내려보면 곡물도 같이 내렸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옥수수, 밀, 대두, 커피 전부 다 주간 기준으로 대부분 3, 4% 내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곡물까지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주 주말에 미국이 많이 반등했던 게 ISM 서비스 지수가 너무 나쁘게 나왔었는데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지난주 잠깐 3.85까지 올라갔던 뉴욕 국채 금리가 다시 일주일 동안 31bp 정도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기술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여전히 중국의 위드 코로나와 함께 중국의 위안화는 6.83 위안으로 7 위안 밑에서 강세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 위안화 강세는 바로 밑에 있는 KRW 우리나라 원화까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원화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들의 주식을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매수할 수 있는 트리거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 2009년 8년도 말 9월 달에 헬리콥터 머니가 나왔는데 사실은 3, 4년 있다가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금에도 일각에서 뭘 염려하냐 하면 미국이 가장 전 세계에서 금리를 빨리 올렸습니다만은 또 ECB라든지 유럽도 금리를 빨리 올렸기 때문에 재정이 좀 불안한 픽스 국가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고 피곤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현재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남유럽 국가 우리가 조금 많은 관광은 많이 가지만은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많이 가지만 관광 놀러는 많이 가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쪽 나라들은 제조업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그리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의 어떤 국채 금리가 지금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은 현재 놓고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요 표는 제가 별도로 올려놓으니까 다시 텍스트로 정리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8일부터 중국은 해외 입국자의 격리 및 PCR을 폐지하는 그림으로 가고요. 물론 이제 이게 정시에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전체 영향이 조금 낮을 수가 있고 월요일은 일본은 휴장입니다. 오케이. 자, 화요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열리면은 초청 바이오 기업도 있고요. 비초청이지만 참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초청 참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요 굵직한 바이오 회사들 삼성바이오로지스, 삼성, LG, SD바이오센스, 한미, SK, 그다음에 티움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참가를 하는 기회도 몇 개 좀 많습니다. 이게 한 3일 정도 열리는데요. 사실 이제 바이오 주식들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한다고 해서 주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보호 악재를 좀 따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어요. 그렇게 나오던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4세대 서브용 CPU를 말하는데 여기서 인사이트는 뭐죠? 맞습니다. 리노공업이나 ISC, 아비코 전자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DDR5 관련주. 근데 정말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되고 본격 양산이야 5월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시장에 제대로 먹힌다면 이건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죠? 맞습니다. 하이닉스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요일 날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이라고 합니다. MMORPG인데 MMORPG 그렇죠. 예. 아케이지 1이라고 아케이지 1 예, 사전 예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은 사실 이제 보통 사전 예약? 네, 표 잘못 적은 거 아닌가? 예, 본 출시 전에 미리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예, 이런 일정이 있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 물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보시면 예상치가 되게 낮습니다. 중국은 1%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저물가를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미국의 물가 지수인데 지금 12월 달 물가 지수인데 YOY 기준으로는 6점 지난달 6, 7.1에서 이제 6.7, 6자리를 보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지난달 6%대에서 이번 달은 5자리를 찍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근데 추정컨대 지난주 발표됐던 고용이나 뭐 여러 가지를 취합해 보면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할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자리가 7에서 6으로 바뀔 것 같고 근원도 한 6에서 5% 바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흐름 자체가 액티브하게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아까 잠깐 살펴본 대로 미국의 이 물가지수 쉽게 말해서 국채금리 하락세는 부추기면서 기술주 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 옵션 만기이고 금요일은 뭐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나라 금토이가 있는데 컨센서스는 뭐 25라고 나오게 있는데 누가 정초부터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설날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걸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거의 예상이 우리나라 터미널 금리가 3.5 정도 제가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이고 해서 우리나라가 굳이 1월 달에 선제적 액션을 취하진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미국도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 들어가는데 사실 4분기 실적 발표는 어느 해 분기보다 좀 낮지만은 왜 지난주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나쁘게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버리죠. 이미 컨센서스를 많이 내려놨었으니까 조금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 이제 지나고 나면 미국들도 그 다음 주부터는 또 테크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간 증시가 스피드하게 달렸지만 어느새 12분인데 뭐 지금부터 찐 1호 효과란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첫째 주에 주 후반 이후에 상당히 긍정적 흐름을 보이면서 다음 주도 조금 종목 장세에서 그리고 이제 IT라 주라든 이런 종목에서도 좋은 흐름과 수급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지금처럼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하기, 친구 추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